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보고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알죠? 뭐죠? 이게 만약에 원자라고 하면 너무 크게 그렸나? 그 다음 원자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이 있는데 맨 뒤에 계시는 분이죠? 이거 그리실 거예요? 이 정도로 써도? 자, 그래서 원자핵, 즉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 주변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전자는 마이너스, 즉 음전하를 띠는 입자죠. 이거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원자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다 아시잖아요.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더하기 중성자가 들어있어요. 자, 모든 원자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맞는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모든 원자는 이 우주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은 원자핵에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오해요, X예요? X입니다. 모든 원자가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원자는 중성자를 안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들은 원자핵에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좀 어디선가 뭐 상식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 보이는데? 내가 무거워서 그런가? 이게 왜 소리 나지? 아, 짱나게. 무거워서 그런가? 웃지 마. 자, 어디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가 있어요. 뭐게? 누구야? 어떻게 알아 그거? 쿼크예요, 쿼크. 이거 배운 놈은 다르네. 그래서 요거는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쿼크라는 게 있어요. 쿼크는 총 6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6종류의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2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의 종류가 딱 2종류예요. 6가지 종류. 그래서 2가지, 업쿼크랑 그 다음에 다운쿼크는 꼭 아셔야 돼요. 업쿼크하고 다운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고 그거 외에도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요. 발음이 구려도 이해해주세요. 버튼쿼크. 이 단어를 듣고 이 단어가 뭔 단어인지 모르시는 분은 책에 써있습니다. BOTTOM입니다. 그 다음에 탑쿼크. 탑은 괜찮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쿼크. 좋았죠? 그 다음에 트럼쿼크. 근데 이렇게 있어요. 6종류의 쿼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스펠링을 안 쓰냐면 모르셔도 돼요. 스펠링 안다나? 아는데 안 쓰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는 이 업쿼크하고 다운쿼크 2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 거는 그냥 이름 안 쓰고 앞자만 이렇게 따서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양성자도 3개의 쿼크, 중성자도 3개의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안에도 쿼크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중성자 안에도 이렇게 쿼크가 3개가 있는데 개수는 똑같지만 구성은 조금 다릅니다. 구성은 어떻게 다르냐면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쿼크 1개와 다운쿼크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얘기할 때 양성자는 UUD, 그 다음에 중성자는 UDD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얘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쿼크, 그 다음에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이 되고 원자핵과 전자가 합체를 해서 원자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아까 물어봤잖아. 진도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하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빅뱅 들어봤죠. 빅뱅. 빅뱅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났죠. 대략? 뭐 책마다 약간씩 달라요. 138억 년 전쯤에 이제 빅뱅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한글로 얘기하면 우주 대폭발이에요. 우주에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는데 138억 년 전에. 근데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우주에 물질이 없었어요. 즉 원자, 분자, 뭐 이런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없었어. 그냥 에너지만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만 가득했는데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드디어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때 최초로 생성된 입자가 쿼크예요. 쿼크 6종류랑 그 다음에 동시에 생성된 게 뭐냐면 경입자 6종류가 생겼어요. 생성이 됐습니다. 경입자에서 이 경은 한문입니다. 가벼운 입자입니다. 가벼운 입자 6개가 동시에 생겼는데 그 가벼운 입자 6개도 다 몰라도 돼요. 책에 있어요. 6개가 있는데 다 모르셔도 되고 그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 하나가 전자입니다.
6종의 가벼운 입자가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바로 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커크, 다운커크, 전자만 아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물질이 없다가 쿼크랑 그 다음에 경입자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서 원자핵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가 모여서 원자가 중성 원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배울 거거든. 근데 그걸 배우려면 일단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알아야 되잖아. 요거부터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띠는 전하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할게요. 전자 한 개가 띠는 전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실제 크기는 뭐 몇 쿨롱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전자 한 개가 띠는 전하의 양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업커크 한 개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예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업커크 한 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 다운커크 하나의 전하량, 상대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근데 양성자는 업커크 2개하고 다운커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산해봐. 플러스 3분의 2짜리 2개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하나.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계산하면 플러스 1이죠. 때문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는 겁니다. 플러스 1.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어떻게 되냐면 안 쓸게. 플러스 3분의 2짜리 업커크 1개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다운커크 2개.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0이잖아.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띄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 중성자가 전하를 안 띄어.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 전하를 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 정도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배웠듯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배웠어요. 전기적으로 중성.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다 배웠잖아.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유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게다가 개수도 똑같을 뿐더러 전자 하나의 전하량과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1짜리 양성자가 6개 들어있어. 그럼 주변에 전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전하를 띈 전자가 6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는 지 멋대로 원자를 벗어나거나 다시 뭐 추가가 되거나 벗어나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나? 안 된다고 배웠잖아. 하지만 전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성 원자인데 전자를 잃었어요. 야, 전자를 잃었는데 그거를 전일 이렇게 하면 그죠? 이게 멋대가리가 없잖아. 화학에서 전자 잃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 이것도 통합과학에 나오는데 이건 아쉽게도 2학기 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학 때 수업할 때는 산화 환원을 아마 안 할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안 합니다. 2학기 진도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는 걸 두 글자로 산화라고 합니다. 자, 전자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수가 똑같은데 전자 몇 개를 잃었어. 그럼 이게 더 많아지잖아.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그럼 뭐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입자인 양이온이 됩니다. 됐죠?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배우죠. 만약에 중성 원자가 전자를 얻었어. 그럼 전헛이 아니라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는 이걸 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개수가 똑같았어. 9개였어. 근데 전자를 하나 얻었어. 그럼 9개, 10개가 되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잖아. 그런 입자를 뭐라 그래요? 그걸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양이온, 음이온 배워요. 1학기 진도에 있어요. 그래서 원자도 알아야 되지만 양이온, 음이온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하량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질량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볼게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물어봅시다. 누가 무거울까요? 누가 무거울까요? 누가 무거울까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누가 무거울까요? 거의 비슷한데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 어떤 친구가 아주 살짝 무거워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g 무거워요. 대단하죠? 이렇게 외우고 다닙니다. 누가 무거울 거야? 중성자가 아주 살짝 무거워요. 근데 차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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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g 차이라서 그냥 1대1이라고 하면 돼요. 지금.
근데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 업커크보다 다운커크가 무거워요. 근데 지금 중성자 안에는 조금 무거운 다운커크가 2개 들어있고 여기에는 1개만 들어있잖아. 때문에 양성자보다는 중성자가 아주 살짝 무거운 거야. 근데 상대적인 질량을 얘기해라. 그냥 1대1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1대1. 거의 비슷해요. 그거에 비해서 전자는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했잖아. 경입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것도 잘한 체겠다. 양성자 한 개의 질량에 비해서 전자 한 개의 질량은 1837분의 1이에요. 제가 화학 선생이에요. 원래 2, 3학년은 화학과니까. 그래서 거기에 숫자가 다 나오거든요.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경입자는 아주 가벼운 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